네,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이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했던 이런 이제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데뷔한 첫 해 이렇게 3개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작년이었죠. 4번 이렇게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두 자릿수 연승, 10연승이 넘어가는 연승 기록 단 2년 만에 총 7번을 또 기록해주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배팅해보실 분들 아래 카카오톡 여기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바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숲TV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해 주시면 바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6일입니다. 정말 주간 프리뷰는 제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휴방 전에도 주간 프리뷰는 좀 잘 안 해드리긴 했는데 이 주간 프리뷰 다시 한번 또 깔끔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이제 저저번 달 12월 달이었죠. 이 주간 11연승이라는 또 기록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복귀도 했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피목이기도 하니까 또 복귀도 했겠다. 올킬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SK와 KT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이제 직전 LG전이었죠. LG전에서 이제 홈에서 LG랑 이제 맞붙어서 8점 차 승리, 3연승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LG의 7연승을 또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SK의 그 색깔, 그 자체를 다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게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왜 지금 SK가 1위 위치가 되어 있고 이 팀이 왕조를 구축할 수 있었던 팀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SK가 가장 잘하는 걸 했죠. 바로 상대 턴오버 유도와 함께 이 속공의 정석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요 선수 원희가 그야말로 뭐 지배했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 원희가 25득점에다가 17 리바운드를 했는데 뭐 원희의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뭐 당연한 수치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LG의 마레이와 맞붙어서 만들어낸 성과였다라는 것들 결국에는 이제 현 시점 KBL의 외국인 일장은 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번 롤 김선영 선수도 훌륭했고 그리고 안영준이 드디어 스코어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질래야 질 수가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맞붙게 되는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KT가 4연승이기도 하고요. 알고리 또 9414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바로 또 이어서 분석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물론 4연승이기는 해요. 뭐 게임을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해먼즈나 허운 두 선수가 모두 스코링에 가담을 했고, 이 선수, 여기는 SK는 제가 아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T는 이 선수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성곤 선수입니다. 연봉 킹이죠. 사실 문성곤 선수는 이제 KT가 이 선수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허운이라는 외곽 스코어링과 원래 이제 빅맨 게임을 했던 포스트 팀이었던 KT였기 때문에 이 팀 KT가 문성곤을 데리고 오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3분으로서 얼마나 공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느냐, 백코트와 포스트 간격을 얼마나 좀 좁혀줄 수 있고 당겨줄 수 있느냐, 이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문성곤이 이제 꾸준하게 부진기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공수 밸런스가 좀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성곤이 형들 2점짜리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3점을 얼마나 효율적인 상황에서 클러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수비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훌륭합니다. 최근에 또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뭐 하영기나 문정현이 또 로테이션도 잘 돌아주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전력적으로는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 매력 있는 농구도 하고 있는 게 KT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정 기복입니다. KT가
홈 경기에서나 뭐 원정 경기에서나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번 시즌 보여줬던 게 몇 경기 안 되기는 한데, 이게 원정 경기에서는 못하는 그 게임에 대한 뭐랄까요, 그 최저치가 너무나도 큽니다. 결국에는 기복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고, 완벽한 경기를 우리에게 꾸준하게 보여주는 그런 팀은 아니었어요. 물론 최근에 4연승이기도 하고 팀 전체적으로 또 팀이 잘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 직전 경기 KC랑 어떻게 본다면 수비를 열어놓고 하는 게임을 하는 팀을 상대를 또 하기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KT가 뭐 못할래야 못할 수 없었던 그런 경기들이 아니었나. 결국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꾸준하게 성과를 냈던 것이었는데, 뭐 결국 오늘 SK 홈 경기, 그야말로 타이트한 수비의 정석, 그리고 이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팀, 속공으로 템포를 또 끌고 오는 팀 SK와의 또 경기이기 때문에 은근 많은 분들이 KT 프랜승 쪽으로 오늘 이제 뭐 보시긴 합니다만, 이게 전력이 뭐랄까요, 구성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SK에게 좀 크게 질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KT가 너무나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정성을 또 보여준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운영 능력이 SK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저는 SK 승리에다가 마행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저는 뭐 언더까지 봅니다. 결국 KT를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SK 쪽을 조금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언더까지 같이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T가 얼마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아마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오늘 이 경기는. 자, 다음은 LG와 KCC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조합이 신선한 좀 이유가 피목이기 때문에 좀 뻔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구간들이었어요. 솔직하게 정배가 많이 보였던 날이긴 했는데 좀 피할 경기들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합이 좀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 막 정배 묶어서 가면 좀 위험한 날일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LG와 KCC 경기입니다. 아까 SK 제형 적어드릴게요. 네, 요렇게 봅니다. 자, LG와 KCC 경기입니다. 자, LG가 아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SK전에서 이제 8점 차 패배하면서 7연승이 끊겼습니다. 이 경기는 잘했어요. 근데 LG가 직전 경기 뭐 물론 지긴 했지만 경기는 훌륭하게 했고, LG라는 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필요 요소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성과들을 내줬죠. 우선 첫 번째, 포스트에서 마레이가 19득점과 17 리바운드, 그러니까 LG의 정체성이죠. 마레이 농구를 잘 해줬고, 또 외곽에서 이 선수가 터지기만을 LG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전성현 선수가 드디어 외곽이 또 터져주게 되면서 3점 6개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LG가 가장 필요로 하는 두 선수가 모두 잘해주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 물론 지기는 했지만 뭐 팀이 그냥 SK였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G랑 NBA에 좀 결이 비슷한 팀이 있습니다. 이제 샌안토니오. 그러니까 웬반야마라는 선수와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팍스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다들 샌안토니오 경기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랄까 마음 먹으면은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포스트에서의 리바운드와 높이와 그리고 외곽에서의 3점 슈터를 갖고 있는 팀이 이제 L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과 5번 롤을 적절하게 잘 쓰는 팀이죠. 요런 팀들은 보통 특징이 상대팀이 수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러니까 5번을 마킹하기에도 애매하고 1번을 마킹하기에도 애매한, 그렇다고 지역 수비를 쓰기에도 이게 1번과 5번 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전력, 그리고 이렇게 좀 수비가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라서, 어쨌든 LG를 상대하는 팀들의 어떤 그 수비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맞붙게 될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비를 거의 뭐 내려놓고 게임을 또 하는 그런 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KCC가 최근에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많은 득점에 실제로 가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금 완전체잖아요. KCC는 딱히 누락자도 많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직전 경기 정관장 전에서 보시면은
요때 이제 역배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거 오바 가져갔잖아요. 지금 KCC는 역배나 프랜승이나 일반승 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팀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국 3점 농구를 하는 팀,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그러니까 LG의 최근 외곽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제 마레이랑 매치업 돼야 될 오늘 KCC의 5번 포지션이 라렌입니다. 라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가 안 돼요. 결국에 최준용 선수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얼마나 컨디션이 또 올라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함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뭐 KCC가 외곽이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될 조건은 KCC가 3점이 반드시 터져야 된다. 요 조건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KCC가 승리하는 방향성도 다득점이라고 보고 있고, LG가 승리하는 방향성도 사실 뭐 포스트에서 라렌과 마레이의 매치업에서 리바운드 싸움의 우위 이런 느낌보다도 KCC가 수비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폼이 좋은 전성현을 위주로 외곽 게임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승패를 굳이 따지자라고 한다면 KCC 프랜승 쪽, 이게 아무래도 배당이 LG 일반 승보다는 조금 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KCC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역배도 한번 이제 보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공대공이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한데, 그래도 LG가 전력상으로는 워낙 우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KCC 프랜승 쪽으로 라인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오바 먼저 보겠고 KCC 프랜승, 이렇게 두 가지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과 BNK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형들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정말 오랜만에 주간 방송인데 또 100여 분을 또 넘겨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은행과 BNK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우리은행이랑 BNK의 경기는 이제 내가 만약에 해외 쪽을 사용을 한다, 해외에 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보시면 언더 그냥 묶으시면 되고, BNK에다가 오바 묶으시면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우마원이나 아니면은 BNK 역배에다가 오바,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우리은행부터 봤을 때 수비가 되는 최근의 우리은행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로 현재 우리은행의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늘상 뭐 우리은행에 대한 우리가 기대값을 얘기할 때 수비가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살펴보기 때문에 수비가 됩니다. 되는 우리은행, 요걸로 일단 우리은행의 지금 상황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자, BN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에 BNK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BNK는 본인들이 리드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초반에 득점력이 터져주는 상황에서는 게임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나갑니다. 다만 직전 경기 KB스타즈한테 잡혔을 때도 보시면은 너무 BNK가 지금 김소니아 위주로 득점력이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득점력에 대한 한계로 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하게 또 노출하면서 패배하고 말았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위주로 게임을 끌고 나가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BNK가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만한 그런 매치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은행이 정말 괜찮냐, 또 그런 건 또 아닌 게,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의 문제점은 너무 단비 농구라는 거야. 이게 직전 경기 우리은행이 60득점을 했는데 이 60득점 중에서 29득점이 김간비 선수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명관이랑 그 다음에 나츠키가 합작해가지고 13득점을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이제 득점력이 김간비 선수한테 치중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우리은행 형들 예전에, 그치, 지금 채팅 제가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채팅 올라왔네요. 우리은행은 그때 김단비 선수가 이제 그 치료차 일본 갔을 때, 그때 이제 1쿼터 때 빵점 기록하는 거 보셨죠? 벤치 구간에서의 그 득점력이 너무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BNK가 뭐 김소니아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소희 선수나 박혜진 복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뎁스나 벤치 득점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BNK가 낫다라고 또 보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뭐 다만 어쨌든 우리은행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수비값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보았을 때는 이건 전 우리은행 승리 쪽과 언더 쪽 보겠습니다. 만약에 BNK 쪽 보실 분들은 요거는 BNK에다가 오바를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만한, 마진 장사할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김단비 원툴 팀이었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제 이번 시즌에는 좀 전력들이 많이 좀 이제 적이 됐잖아요.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은근히 외곽도 괜찮은 팀이었어요. 물론 김단비 그때도 김단비 위주로 풀어 나가긴 했지만 우리 카도 형님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화재와 OK저축은행 오늘 또 배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삼성화재랑 이 경기는 배당 측정이 이게 맞나? 이 배당 측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은 질 것 같진 않아요. 삼성화재가 질만한 게임은 일단 아닙니다. 질만한 게임, 상대 전적도 훌륭히 좋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뭐도 있습니까? 외국인 차이까지 있다 보니까 이 삼성화재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기는 한데 이게 배당을 이렇게까지 낮게 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둘 다 최근 이제 성적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들은 아닙니다. 삼성화재도 그렇고 OK저축은행도 그렇고 이게 원사이드한 어떤 경기는 저는 일단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선은 OK저축은행 먼저 볼게요. 최근에 1승 4패기는 해도 이제 직전 경기였죠. 이제 오기노 감독이 새로운 쌍포 라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신호진 선수를 조금 더 올리면서 신호진과 김건우 선수의 쌍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해법을 그래도 조금은 찾아 나가고 있는 OK저축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OK저축은행에 제가 명확한 색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블로킹. 그러니까 OK저축은행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로킹.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기노 감독은 어쨌든 일본 감독이고 이 일본 감독의 특성상 실수를 하지 않는 거, 범실을 하지 않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따지기는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런 이제 흐름의 경기는 아니긴 해도 오기노 감독의 추구미는 일단 범실 없이 서브를 내보내고 그리고 블로킹으로 공격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차례 때 공격 한번 하고 우리가 서브할 때도 블로킹으로 공격을 한번 더 하자. 요런 식의 전술을 짜는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삼성화재의 부진의 이유는 막심이랑 파즐리가 너무나도 기복이 크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가 파즐리 같은 경우에는 타점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꾸준하게 블로커 라인에 계속 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파즐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이거는 어쩌면 OK저축은행의 블로킹이 빛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어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뭐 막심과 파즐리가 기복이 있다라고는 해도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저점도 뚜렷해도 고점도 뚜렷한 선수가 바로 막심과 파즐리긴 하거든요. 막심도 잘할 땐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결국 상대 전적도 삼성화재점도 좋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외국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국내 배구 V리그 특성상 이 외국인 차이는 극복을 못합니다. 이게 전술적 상성적으로는 OK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 오늘 이 블로킹 라인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외국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전은 삼성화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승리랑 그 다음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사이드한 게임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바까지 해서 한번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배구에 있어서 그럼요. 너무나 오늘 경기 삼성화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죠. 자, 다음 도로공사랑 흥국생명 경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판단했던 5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석가 분들이나 형들도 다들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굳이 뭐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 그런 경기가 오늘 이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차라리 흥국생명이 홈 경기라면 모를까. 이게 최근에 흥국생명이 뭐 김영경 선수나 아니면 뭐 정윤준 선수 다 잘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왜 흥국생명을 못 가져갑니까? 최근에 우리 형님들이 배팅할 때 왜 흥국생명 배팅할 때 한
번쯤은 더 고민하고 배팅을 했겠어. 공격 라인이 불안한 거는 어쨌든 팩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흥국생명이 경기를 가지고 오고 세트를 가지고 오고 점수를 가지고 오는 데는 공격력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로킹이나 또는 수비, 뭐 조직력, 결국에는 베테랑 자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국생명이 낫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이 팀을 가져가고 이 팀이 점수를 가지고 오는 거지, 완벽하게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경기 결국에 도로공사는 뭐 니콜로바가 조금 기복이 있다라고 해도 고점이 또 분명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뭐 전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니콜로바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 도로공사인데 이 니콜로바의 약점이 높이에요, 높이. 그래서 최근에 흥국생명이 보여주고 있는 그 블로킹 라인, 그러니까 정림주도 지금 블로킹 라인이 워낙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상성이 결국 흥국생명의 정말 근소한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역시나 원사이드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버를 보겠고요. 흥국생명의 승리는 보나 요거 형들 역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이거 지금 역배 배당 계속 올라가던데 2점 지금 9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뭐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경기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풀과 토트넘 구간입니다. 어쨌든 잉글랜드 쪽이기 때문에 형들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다른 이제 리그컵들은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잉글랜드 쪽만, EPL과 EFL 쪽, 그리고 리그컵 요렇게 진행을 한다. 자,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입니다. 제가 토트넘 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많은 빅클럽들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부터도 저는 이미 팬이었고, 자, 토트넘 이제 팬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사가 안 나면 정말 다행인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토트넘이 라인을 많이 내려놓고 경기를 할 겁니다. 이미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테칼베가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뭐 최근에 토트넘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래도 리그컵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지는 건 둘째치고 크게 지면 정말 사단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리버풀의 형들, 리버풀이라는 팀이 올 시즌 초반까지만 했을 때는 그래도 조직력 좋은 팀이구나 요 정도에 그치는 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바로 공격력입니다. 살라가 회춘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 살라 뭐 지금 21골째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리버풀은 조타, 그리고 살라, 그리고 각포까지 3톱 라인으로 아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 이제 미들 구간에 그 그라벤베르 그리고 맥 알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수비 구간에 반다이크와 코나테까지,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좋은 팀이 최근에 맨시티 말고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뭐 공격 좋죠, 뭐 수비 잘하죠, 홈 경기죠. 알리송 지금 또 최상입니다. 지금 골키퍼까지 좋습니다. 여기다가 애들 컨디션 전부 다 훌륭한 지금 상황이라고 또 하죠. 그러니까 축구에서 1.1배당이 굉장히 보기가 귀한 배당인데, 특히나 EPL에서는 1.1배가 정말 보기 귀한 배당인데, 오늘 이 경기는요 1.1배는 그냥 보지 마시고 1마헨이 그냥 정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그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리그컵에서 역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정말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고, 뭐 결국에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이 좀 수비를 잠궈놓고 템백 형태로 아마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제가 토트넘 결장자들을 하나하나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드라구신, 반더벤, 메디슨, 베르너, 브레넌 존슨, 우도지까지.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그냥 붕괴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이끄는 토트넘의 중앙 수비 라인은요 재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템백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뭐 감당해낼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다른 분석이 뭐 의미가 없었던 경기예요. 그래서 리버풀 승리에다가 1마헨, 뭐 2마헨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뭐 스코어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리버풀의 홈 경기다 보니까 4대0 정도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도 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리버풀 승과 그 다음에 2마헨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버까지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한 4대0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참사 안 나면 다행인 경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오늘 주간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요거 유튜브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바로 이어서 1순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이렇게 숲TV에서는 1순위 듣고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우리 또 숲TV 형님들 이 복귀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1순위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